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몇 회가 됐든 아니야. 2회 안에 죽어도 끝낼 거야. 가보시죠. 네, 여러분 이 영화는 머니볼이라는 영화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주연 배우가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영화의 브래드 피트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이제 줄여서 에이스라고 부르거든요. 오클랜드 에이스라고 부르는데 그 팀의 이제 단장이에요. 제너럴 매니저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감독은 이제 실제 필드에서 게임에서 경기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단장은 실제로 선수 단을 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단장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제너럴 매니저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클랜드의 2002년도 당시에 단장이었던 빌리 빈이라는 역할을 했고요. 실제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오류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오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드릴 리뷰는 그냥 영화가 다 맞다. 예, 특별히 영화에 대해서 크게 반박하지 않고 일단 쭉 진행을 하고 나중에 시간 여유가 되면은 조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좀 짚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짚으시면 사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영화에서 해석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은 약간의 오류가 있다. 이런 네, 건가요? 약간 영화에서 약간 사실과 다르다. 사실을 일부러 말하지 않음으로써 약간 드라마틱함을 더 강조한. 근데 이게 뭐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영화 재밌어야 되니까. 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빌리 빈이란 단장이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브래드 피트가 맡으면서 브래드 피트를 이제 부각시켜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신격화한 부분도 좀 있어요. 네. 실제로 진짜요? 그 양반이 한 일이 아닌데도 막 그 양반이 한 것처럼 막 이런 요소도 좀 있고. 그 정도는 영화의 요소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드라마틱한 주제를 가지고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묻힌 부분도 있고 약간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화 볼 때 그런 포인트 되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끊을게요.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시간을 재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도저히 되진 않는군요. 나 혼자서는. 우리 조 과장님이 알아서 끊어주시길 기대하고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믿어도 될까 과연. 자, 이 영화가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대사로 시작을 합니다. 화면 가득히 이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실제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미키 맨틀이라는 선수의 격언이죠. 자신이 평생 해온 경기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만큼 무지하다라는 대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 계시는 지금 현재 필드에서 내가 10년, 20년 해왔는데 거기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영화는 실제 경기 장면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2001년 10월 15일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경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클랜드는 이 2001년도에 경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디비전 시리즈에서 메이저리그의 최고 구단인 뉴욕 양키즈와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즈와 이제 5판 3선승제이거든요. 3판을 먼저 이기면 되는데 그 중에 2대0으로 먼저 앞서고 있다가 내리 3게임을 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했네. 당시 단장이었던 이제 빌리 빈이 거기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 이제 실제 경기 장면이 끝나면서 이제 화면 가득히 나왔던 숫자가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114,457,768 114. 114, 컴마가 두 번 나와요. 컴마가 두 번. 네. 114,457,768 뭐예요 그게? 1억 얼마 되나요? 1억 1,400만 달러. 네. 구단의 몸값입니다. 뉴욕 양키즈 구단의 전체 몸값이 1억 1,400만 US 달러. 그리고요. vs 그리고 오클랜드의 이제 몸값은 3,900만 달러. 네, 그러니까 그렇게 두 구단이 붙어가지고 결국 뉴욕 양키즈가 승리를 했다는 거죠. 네, 머니볼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한정된 머니를 가지고 어떤 이제 야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제목인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화가. 되게 극단적으로 지표화했네요. 근데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게임이죠. 캐시 때려 부어가지고 네. 좋은 캐릭터 사는 거지. 물론 그 캐릭터가 내는 케미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낸 돈 갖다가 지금 비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실제 경기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빌리 빈 단장이 오클랜드 홈 경기장에서 라디오로 경기를 듣고 이제 극노하는 장면을 시작을 합니다. 막 집어 던지잖아요. 브래드 피트는 뭘 던질 때 제일 멋있어요. 뭔가 부시고 와이프를 때리었죠. 그때 아니 그 미세스 그 영화 뭐지?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그건 뭐 서로 때리니까. 그거는 때린다고 표현하기가 나 깜짝 놀랐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로마 병정 모습을 하든지 하여튼 뭔가를 부실 때가 멋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정우성 배우가 했으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극노를 합니다. 정말 다 잡았던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영화의 뒷부분에 다시 한번 나오지만
그 한 경기를 짐으로써 1년이 다 끝나버린 거죠. 네. 아. 굉장히 잘해서 리그에서 1년 동안 잘했지만 그 한 경기를 짐으로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패배자의 낙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구단주와 미팅을 합니다. 구단주는 이제 우리 여러분 아시죠? 만수르 같은 존재죠. 구단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구단주와 미팅을 합니다. 구단주는 이제 최고 결정권자이고 그때 단장은 이제 단장이었던 빌리빈 브래드 피트는 구단주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지난번에 패배로 인해서 선수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데로 선수들이 팔려 나가고 있는 거죠. 더 좋은 제안을 하니까. 지는 팀이 있기 싫은데 그죠. 옆에서 이제 꼬드긴단 말이에요. 특히 잘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그래도 2등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등은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등 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인 거니까. 몇 명 그렇죠. 있는데 몇 명이 네,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은 걔들마저 이제 데려가는 딱딱딱딱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책에서도 나오지만 실제 이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긴축 경영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이런 말 돈질을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돈으로 선수 함부로 막 하지 말고 굉장히 한정된 자원 안에서 너가 알아서 잘해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게 타입이었어요. 제일 열받는 얘기 아니에요? 돈은 안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잘해보라고.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졸라매. 야 정신력 임마. 정신력과 체력으로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빌리빈도 계속 흥분하면서 막 엄청나게 많이 달라는 게 아니야. 조금만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구단주는 그거를 노라고 하고 빌리빈은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선수 에이전시들이 전화 오는 거죠. 우리 뭐 보스턴에서 얼마 주기로 했어. 너 얼마 더 줄 수 있어? 못 줘? 알았어, 안녕. 뭐 이런 식의 통화를 몇 번을 하고서 빌리빈은 이제 낙담을 하게 됩니다. 네. 선수 매니징하는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오는군요. 직접 네.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선수가 직접 협상을 하지 않거든요. 에이전트들이 전부 다 해주죠. 류현진도 있어요. 보라슨? 보라 유명하죠. 스카 네. 보라슨인가? 스카 보라슨이가 네네. 있는데 한 10% 가져간다고 생각해봐요. 연봉이 2천억. 막 장난 아니죠. 아니 원래 받는 연봉의 반 넘게가 그런 부대 비용이 나간다고 하긴 세금이랑 들었던 이런 것 걸로. 같아요. 네. 대신 이제 네고시에이션 다 해주고. 굉장히 뭐 합리적인 이렇게 시스템이죠. 선수는 플레이에만 집중을 하고 음. 계약, 이제 협상, 네고시에이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에이전시한테 맡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런 플레이만.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제 돌아가면서 빌리빈한테 마치 놀리듯이 하고 열받게. 이제 빌리빈은 이제 더욱 더 열을 받게 되는 거죠. 잡을 능력이 없으니까 본인한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면은 빌리빈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자기 이제 구단으로 돌아와서 스카우터들과 이제 미팅을 시작을 합니다. 주요 선수 3명이 이탈을 했거든요. 다른 구단 뉴욕 양키스, 보스턴 이런 데 팔려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카우터들과 미팅을 합니다. 스카우터들은 실제로 그 뭐라 그러죠? 싱크탱크? 네, 구단 내에서 싱크탱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한 10수명 정도에 나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할아버지와 아저씨, 우리 아버지 뻘들이 계세요. 막 영화에서는 그 아저씨들 일부러 더 그런 것 같은데 뭐 보청기 끼고 계시고, 네, 막 좀 극적으로 하려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의 그 장면에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되게 이미 뭐라 해야 돼? 다 지나가 버린 듯한 맞아요, 맞아요. 이미지를 그런 네. 분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야구 오래 봐서 아는데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 내가 해봐서 아는 데의 최고봉 같은 사람들 데이터가 아니라 네. 내가 그 선수 아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미팅의 주제는 자, 빠져나간 우리 3명의 주축 선수를 메우기 위한 선수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누구를 어떻게 새롭게 선발할 것인가, 찾는가, 이제 그것인데 여기서 이제 일부러 영화에서 더 부각을 시키는데 그 할아버지들, 이제 스카우터들, 구단의 브레인들인데 그분들이 나누는 대사가 이래요. 야, 걔 어때? 덩치 크고 빠르고 잘해. 야, 인물도 좋아. 턱도 멋있어. 턱도 멋있어. 걔는 공수에 능하지. 평생을 야구하셨다는 분들의 대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이런 것도 있죠. 방망이 끝에 공에 맞는 순간 그 경쾌한 파열음이 온 구장에 울려 퍼지는데 와, 경쾌하지. 이런 식의 거를 하면서 선수를 평가한다는 거죠. 약간 관상 이런 네. 거랑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이렇게 그렇죠.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조 과장님이 우리 HR 공채에서 이제 관상의 시대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대 초반의 대화가 이랬다는 거죠. 실제로. 네. 이거 진짜 짜증나네 이거. 애인이 못생겼어 이거. 애인이 못생겨서 그렇다면 곧 자신이 없다는 증거지. 그러니까 나름의 맞아. 데이터 분석인 거죠, 이것도. 경험에 근거한 뭐 이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 엄청난 미인이랑 결혼을 하신 건가? 자기가 자신감이 없나 보지. 네, 그래서 이제 빌리빈은 글쎄요, 제가 그 영화에서 빌리빈이 40대 중반으로 나와요. 44, 45세 정도인데 이제 이런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스카우터들과 대화를 하면서 막 맞아. 되게 싸가지 행동을 하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네, 문제를 직시하라고. 이게 무슨 회의냐고. 근데 또 멋있게 대노를 하죠.
실제로 이 영화에서 절반은 화를 내요. 브래드 피트는 화내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그럼 네. 이분들은 나이가 되게 많고 네. 브래드 피트는 상대적으로 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어린 놈의 새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실제로 네, 나중에 그렇게 싸움도 납니다. 네, 이 어린 놈의 새끼 네가 뭘 뭣도 안다고. 모르는 게. 네네네. 네, 그렇게도 혹시 선수 출신이에요 여기서? 네. 바로 이 다음 장면이 이제 회상 장면인데 실제로 빌리 비는 고등학교 때 그 5툴 플레이어라고 불리거든요. 야구에서 5가지의 능력이 있는데요. 타자로서 5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공격, 수비, 주루 또 뭐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5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응원. 응원 좋다. 그래서 그 5가지를 모두 갖춘 선수는 정말 드물고 그런 걸 갖춘 선수를 5툴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빌리 비는 이제 그런 선수였던 거죠. 고등학교 때. 파워, 그러니까 장타력, 파워. 스피드, 주루, 음. 컨택트, 타격 정확도, 수비, 그다음 어깨, 송구 능력 이렇게 5가지를 갖춘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3툴만 돼도 좋은 선수다 이러는데 이제 5툴이라고 하면 거의 뭐 리그 최고 타자 정도? 네. 그래서 실제로 왜 이제 타자인데 수비를 왜 잘해야 돼요? 지금 표정 너무 일부러 그랬지. 지금까지 너무 일부러였어. 왜? 자, 이건 베이스볼이랑 아니 잠깐만. 아니 야구 전혀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내려가자고. 왜요? 공격과 수비를 야구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공격할 그래요? 때는 타자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 전환이 되면 그 타자들이 자기의 포지션에 가서 수비를 합니다. 아 공격할 땐 사람을 때려요 그러면? 이 자식아. 뭐야, 되게 폭력적인 야구. 그러니까. 배트로 때립니다. 배트로. 그러니까. 넘어가시죠. 아 근데 타자한테 수비 능력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점수를 못 내면 이기진 못하지만 점수를 주면 지는 거예요. 점수를 안 내주기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타자들은 수비하면서 최대한 점수를 안 줘야 되고 투수와 함께 대신 내가 공격일 때는 최대한 많은 점수를 내서 우리가 점수를 주더라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공수를 다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100점을 타점을 내도 101점을 실점을 하면 지는 거니까.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 좋습니다. 되게 그럼 어렵네. 야구의 기초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럼 되게 자, 잘해야 되는 야구는 게 9명이 플레이를 하는데 9명이 플레이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기본적으로 내야와 외야수로 구분을 합니다. 내야수에는 포수가 있고요. 1루, 2루, 3루수가 있고 내야랑 외야를 그게 뭔데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제 경기장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형태 안쪽을 지키는 것이 내야수고요. 선 안에 들어와 네, 있으면 내야. 그 바깥 필드를 지키는 것이 외야수입니다. 뭐 꼭 선 안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뭐 유격수나 그 이루수도 언저리, 네네. 언저리에 있으니까 주로 내야수라고.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맞아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베이스를 지키는 1루수, 2루수, 3루수가 있고요. 그리고 1루수가 잘하면 2루수가 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진짜요? 그냥 각각의 베이스를 지킬 뿐이야. 삼루수가 최고 아니었어? 아. 4루수는 뭐예요? 자, 그리고 이제 1루, 2루, 3루수가 아닌 유격수가 한 명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포수까지 해서 5명이 있고. 아 그리고 유수가 그다음에- 한 명이에요. 네, 유격수는 한 명이 있고. 유격수는 뭐예요? 왜 가운데 있을 거면 2명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야? 이루수가 잠깐만, 유격수는 뭐냐고. 잠깐만 기다려봐. 이루수가 1루와 2루 사이쯤에 있고 아. 유격수가 3루와 2루 사이쯤에 있어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구나 유수가. 네네네. 중간에 있는 사람이 유격수예요? 중간은 아니고 2루에서 3루 언저리에 있는데 유격수는 조금 약간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보면 돼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투수를 향해 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든 경우예요. 그러니까 90도로 공이 날라온 그 길 그 그대로 방향으로. 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거기에 보통 수비수가 안 서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왼쪽으로 날아가나요? 네, 타자의 방향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으로 근데 네, 휘두르는 그것도 방향으로. 당겨치느냐 밀어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그러니까 그쵸. 기술이 타자들은 들어가면.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어디로 날아가게? 네, 할 어디로 거니까. 날아가게 할지를. 그리고 이제 외야수가 있죠. 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부터 우익수, 중견수, 중견수, 좌익수 좌익수. 3명의 외야수가 있죠. 네. 멀리 가 계신 분들. 네네네, 굉장히 막 멀리서. 뛰어가지고 담장에서 이렇게 손 올리는 분들. 그렇죠. 맞아요. 그 마이클 조던 네. 자세로 공 잡으시는 분들. 네네네. 근데 공이 떠서 외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커버리지가 되게 넓어요. 엄청 뛰다 기다릴 수 있잖아요. 커버리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비수가 그 이제 관장하는 수비의 범위. 그러니까 이제 나와바리? 내야수는 그 다이아몬드가 작잖아요. 그게 더 어려워. 아닌가? 나와바리 하면 그래 나와바리 하자. 근데 이제 외야수는 관에만 자기가 있으면 되는데. 관할하는 그 수비 범위가 넓은데 왜냐하면 공이 떠서 가기 때문에 사실 좀 넓어도 돼요. 막 뛰어가서도 잡고 하잖아요. 근데 내야수는 그 잠깐 사이에 빨리 잡아서 스피드가 아웃을 시켜야 중요하겠네. 되니까. 아 능력이 좀 다르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내야수가 체력 요거대로 소모가 다르죠. 네. 내야수가 체력 소모가 더 심해요. 왔다 1루수 갔다 하셔야 빼고 되겠군요. 1루수 빼고는 1루수는 계속 공 잡아주니까. 엄청 집중력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장타력이나 타격의 정교함이 요구되는 사람들 대부분 외야수에 나가 있어요. 수비의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쪽으로. 좀 쉬게 해주는 효과도 있는 건가? 한직이네. 야.
큰일 날 소리 하는구만. 한직이래. 네, 뭐 그렇다 치고 네. 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수비를 하는 시점에는 내 포지션에 가서 수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공격을 할 때는 순번에 따라서 내가 공격 타자로 들어서지만 수비하는 우리 팀이 수비할 때는 내가 그 방금 말씀드린 포지션 중에 하나에 나가 수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선수 교체라는 걸 할 거잖아요. 나 그거 그치? 보고 싶었어. 네, 그러면은 그 교체는 무제한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26명의 엔트리가 있어서 그 네. 엔트리 안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대신에 경기 내내. 투수 포함 26명만 내가 말로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체스 그러니까 말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벌떼 얘기하신 게 투수를 그 계속 안에서. 바꿨다고 말하는 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계속 바꿀 수 갖고 있는 만큼 바꾼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라벨이 없어요. 선수들은 그냥 선수인 거야. 내가 우익수에 감독이 우익수에 박으면 우익수인 거고. 아, 네. 너는 뭐다라는 게 정해져 장기나 있는 건 체스처럼 아니고. 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바둑이에요, 바둑. 심지어 가끔 네. 투수가 타자로 나오기도 해요. 음. 선수를 많이 바꿔가지고 타자가 없어. 그럼 투수가 타자로 나와봐. 그러면 그 방금 말 이해 못했어요. 많이 바꿔서 선수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엔트리에 26명이 있는데 네. 한 번 그 그라운드에서 빠져나온 선수는 다시 투입이 안 돼요. 아, 네. 그러다 보면 내야수를 다 쓸 수도 있잖아요. 낙장불입. 왜냐면 대타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타자를 다 썼어. 아, 근데 그 타석에 누가 들어가야 돼. 그럼 투수가 들어가기도 쓴 하는 사람 거지. 다시 쓰는 건 안 되는 안 거구나. 되네. 네.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지. 그러니까 한도 끝도 그쵸. 없는 것처럼 들렸어, 저는 지금. 아니에요. 네. 네. 한 번 그 경기장에 있다가 교체된 선수는 다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 순서를 생각해야 되겠군요. 엄청나게 작전 어느 타이밍에 누가 올 순서도 건지를 당연히 중요한데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포지션 되게 중요하죠. 잘하는데 넣어줘야 되니까. 특히나 포수 같은 존재는 팀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두 함부로 명, 못 세 빼죠. 명. 네. 아, 넣으면 빼면 안 되는구나. 다시 못 넣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교체할 때는 대타. 대주자.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타율이 낮아. 저 투수한테 약해. 그럴 때 아주 잘 치는 대타를 넣으면서 바뀐 사람의 포지션에 이 대타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바꿔서 다른 포지션에 그러니까 다른 수비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야구가 사실은. 구기 종목 중에 가장 작전이 많은 스포츠가 야구예요. 그렇죠. 작전할 여지가 많아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경우의 수도 네. 많고. 턴방식 게임이라 더 그런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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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리가 엄청 많네. 그러니까 그 선수를 20몇 계속 명. 바꿀 수 있는 스포츠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하키거든요. 아, 그렇죠. 다시 아, 들어갈 수 들어가. 있어요. 시간 몇 분 지나면 바꿀 수 네, 있고. 막. 시간 제한으로 네, 바꿀 네, 수 있는 타순이라는 구조여서. 게 있어요.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 음. 경우의 수만 그게 9팩토리얼인 그거를 거예요. 미리 정해놔야 되는 거죠? 공지를 해야 돼요. 엔트리를. 아, 그걸 근데 바꿀 수는 없어. 경기 전에는. 근데 그러면 경기 시작하면. 그러면 첫 9번 치는 거는 선수 교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9명 공지했잖아요. 정해놓고 나면 1번 타자 누구, 네. 2번 타자 누구, 9번 타자 되는데 누구까지 일반적으로 하지 않죠.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아. 그 9명은 이미 그 팀 베스트 9명이에요. 대부분이. 아, 네. 순서대로. 제일 잘하는 9명이 보통 26명 선발이어서 중에 9명이 네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일반적으로는 9명 외의 선수는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선수가 보통 이제 후보군이죠. 이러다가 네. 테이블 세트 나오면 큰일 나네. 그게 뭐야? 자, 일단 야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요. 네. 이따염 두 번 다시 물어보지 말고. 나 이제 야구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 더 해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영화 32 장면까지 있는데 6장면까지 했네. 이 기분을 돌아가면서 느끼고 있는데 단장님이 제일 늦게 느끼고 마지막일 있는 아, 뿐입니다. 그러구나. 네. 아, 진짜. 그래도 다행히 받아주고 계셔서 얼마나 네. 다행인가 몰라요. 그래요. 나 포기했어. 좀. 그 6회차 마음 내려놓고 하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회상 장면이 이제 과거 빌리비는 자기 회상 장면이 한 4-5번인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어쨌든 고등학생이고 뉴욕 매치 구단의 스카우터들이 야 저럼 됐는데 저는 이번에 한번 완전 뜨겠는데 5툴인데. 네네 5툴인데 하면서 막 주목하는 장면에 회상이 나오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빌리빈의 과거가 하나씩 나오고요. 자 이제 앞서서 기득권과의 마찰이었던 스카우터들과의 1차 미팅을 끝내고 이제 빌리빈 단장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라는 구단으로 날아갑니다. 네. 그 뭐 경쟁 구단 같은 거예요? 솔직히 뭐 다 경쟁 구단이죠. 뭐. 음. 네, 다 경쟁 구단인데 이제 이때 날아갔던 이유는 이제 그 당시 어떤 이제 투수 하나를 영입하기 위해서 날아가는데 네, 뭐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는 없대요. 네. 투수 하나 영입하려고 단장이 진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경우는 말도 안 되고 비용적으로 말도 안 되고. 에이전시 시키면 되지 뭘. 네, 클리브랜드 우리 이제 추신수 선수가 뛰었던 구단인데 네, 그 구단에 갔더니 그 단장 사무실 안에 스태프들이 한 6-7명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된대요. 어디 단장 회의 하는데 스태프들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요, 아니면 지금도? 현재 야구에서 네. 아,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프로 야구에서 그런 식으로 미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텝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뭐지? 그런 거 아니고 그 네. 정도로 선수 협상을 단장끼리 하는데 스태프들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아, 단장끼리 하는 거의 일인데. 대표들이 하는 건데. 아, 네네.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빌리비는 이제 공격적으로 카드를 꺼내고 돈을 제시하고 합니다. 그때 이제 클리브랜드의 단장은 이제 빌리빈이 약간은 이제 깔보는 듯한 말투를 해요. 네, 너가 내가 내민 카드를 거절할 리가 없어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자, 이제 빌리빈 단장은 여기서 이제 클리브랜드 단장과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자, 선수를 제시하고 돈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클리브랜드 단장은 스태프들을 살짝 쳐다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눈치를 하면 돼? 보는 이렇게? 거죠. 지금 이 제안을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돼?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스태프들한테. 그럼 단장이 지금 브래드 피트가 네,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선수 영입하려고 클리브랜드 선수 중에 한 명을 누구를 빼오고 싶은 거죠. 얼마에 나한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빈 단장은 내 선수를 주든가 내가 돈을 주든가 뭔가 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필요한 걸 내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그 투수 데려가려면 그 한 명 더 줘. 이럴 그렇죠. 수 있는 거고. 네네네. 이거 받고 얼마 더 이런 거 네네네. 하냐면요. 자, 조 과장을 줄 테니까 김 팀장을 줘. 그건 안 그래? 되지. 조 과장이 5만 원 얻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손해야? 그러니까 누가 손해지? 근데 그 누가 손해지를 그 고민하는 단장은 거죠. 계속 스태프들한테 자꾸 쳐다보면서 물어보는 아, 거죠. 고민하는 거구나. 네, 고민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이제 스텝이 하나 있는데 그 스텝이 말하는 것마다 진짜 그대로 말을 합니다. 단장은 그 스텝이 실세군요. 귓속말을 할 때마다 자꾸 말을 해주는 거죠. 그걸로 안 되겠는데, 아. 그건 우리한테 불리하겠는데, 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팅이 종료가 됩니다. 예, 브래드 피트 이제 빌리빈 단장은 얻은 거 하나 없이 그 사무실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멋있게 화를 내면서 화낼 때마다 이 멋있어. 형은 늘 화를 내. 그러면서 다짜고짜 그 사무실에 앉아있던 아까 그 약간 뚱뚱했던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영어로 뭐라고 했대? What are you?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너 뭐야? 너 뭐야? 라고 맞아, 이제 맞아. 나 you. 네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앞으로 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피터 브랜드라는 이제 친구인데요. 아, 네, 실제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빌리비는 눈치를 챈 거죠. 뭔가가 이 친구가 조작을 하고 있구나. 예, 구단주를 단장을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계속 물어보다가 자꾸 지 이름 얘기하고 안 궁금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따라 나와라고 하고 나갑니다. 네, 정말 웃기죠. 남의 사무실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짜고짜. 이런 오지랖이. 네, 그래서 주차장으로 따라 나와라고 하고 이제 피터 브랜드한테서 이제 야구 철학을 듣습니다. 네, 라고 하는데 하고 여기서 끊으면 어떨까요? 아, 궁금한데. 괜찮지? 피터 브랜드는 누구일까요? 야, 여기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 여기서 좀 끊고 갈까요, 그러면? 네네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막 이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위기에 네네. 빠진 구단을 구하기 위해서 단장이 다른 구단에 날아가서 선수 내놔 하는데 그 선수를 내놓을까 말까 하는 의사결정을 옆에서 계속 속닥속닥 하면서 어디서 처음 뭐 듣보잡이 코치해준 애가 있어. 네. 근데 딱 보니까 선출도 아니야. 그렇죠. 선수 출신도 아니야. 네. 근데 뭔가 똑똑해 보이기도 해. 그래서 너 나와 하면서 이제 다음 회에서 컨트롤 하는 걸로. 네. 네.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되게 우리가 처해는 현실 세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긴 스포츠고 우리는 삶에서 회사나 뭐 조직이나 뭐 이제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들어보면 이렇게 지표화될 수 있는 데이터들도 많고 그런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에 따라서 의사결정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네. 설득하는 작업을 우리가 늘 해오고 있고 그 다양성이 존재하니까. 네. 그냥 비단 야구 얘기뿐 아니라 지금 HR에서 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네요. 여러분들 계속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교, 회사를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우리 야 알못들 우리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분씩 들어볼까요? 박 박사님 어때요? 사루수 없다고 사루수.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 박사님? 아니 그 몰랐던 포인트들 때문에 이해 안 갔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아, 예, 예. 영화에서요? 예, 예. 야구를 몰라서? 취업하려고 했다며 매트리션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게 재밌어야 알아들어지고 그것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볼거리가 많아지고 네. 생각할 거리가 많아질 텐데 죽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야구 자체는 네. 그게 비슷했던 게 사실 저는 게임이기도 한데 네. 게임이 죽어도 재미가 없어갖고 게임사 분석가로 못 가겠더라고요. 야구도? 야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게임사 분석가가 지금 사실 야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네. 게임이야말로 환경의 모든 데이터화가 가능한 몇 안 되는 환경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필드인 것 같은데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죠. 데이터가 많은 곳이라는 게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 얼마나 뭐라 그래야 돼? 먹음직하죠. 천국 같은지 좋지. 네. 다 데이터인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가 있으면 어떻게든 돼라는 거랑 데이터가 없어서 시작도 못해라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진짜 성격이 안 맞아서 결국에는 다른 일을 택하게 됐죠.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구 쪽 얘기를
옛날에 했던 파봤던 기억들 다시 떠올리면서 음.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김 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알 모신 척하면서 살짝 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 안 돼 임마. 아직 아니다. 더 알아야 돼요? 이미 과거인데. 이루수랑 유격수랑 구분 못하는 거잖아. 사루 없다는 거 알았어. 사는 수가 없다는 거 알았대. 그럼 된 거 아니야? 장족의 발전이다. 윷놀이 떨린대 윷놀이. 윷놀이. 들어오면 점수 나는 거야. 그렇죠. 한 바퀴 돌면. 네. 그래서 야알못들 잘 좀 야구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아버지가 야구 선수셨어요. 그래요? 네. 아 진짜. 아, 중학교 진짜요? 때까지 야구 선수셨고 청주 전 청주 출신인데 아. 거기가 청주 대전이 이제 하나이글스 쪽 구단의 그쵸, 어떤 구단 함이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는 중학교 때까지 야구하셨고 그 친구분들이나 선후배분들은 계속 야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야구 경기를 많이 보고 야구도 하고 그랬어요. 남일 같지도 않고 그러셨구나.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게 잘 듣고 있고 또 조직에서의 이야기랑 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음 해 그 다음 해도 기대되고 그 다음 해도 기대되고 네, 다음 해도 너무 기대되고 아니 이게 반지의 제왕이 아니라 이게 해리포터가 아니라 네. 그게 긴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 원장님이 다음 회 예고해 주시면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피터 브랜드라는 인물이 출연을 했고요. 이제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상, 회사, 학교를 많이 연상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하는데 내 일에 내 생활에 적용하는데 조금 한번 연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야구가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시점으로 이제 올스타전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혹시나 야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던 분, 야구를 좀 보고 싶어 하셨던 분, 그리고 지금 이미 야구 팬이셨던 분들도 야구와 데이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구 경기를 더 재밌게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데이터 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